바쁜 일정 속 임상을 업그레이드하는 30분 덴티움 먼데이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편한치과 원장 김도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과 브라이트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이드는 치과 경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이드를 잘 사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환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환자들이 원하는 병원은 친절하고 소통이 잘 되는 병원, 깔끔하고 쾌적한 병원, 진료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병원, 디지털과 최신 장비가 있는 병원, 가격과 보험 설명이 명확한 병원, 리뷰와 입소문이 좋은 병원, 환자의 마음을 배려하는 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숨겨진 심리가 있는데요. 환자들의 심리는 바로 안 아픈 병원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안 아픈 진료는 왜 중요할까요? 치과는 무섭고 아픈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프지 않아야 환자에게 좋은 기억과 감정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 아픈 병원이라는 것은 기술력이 좋고 환자를 배려하는 상징을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를 또 사용해야 되는 것이 병원에서는 항상 직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담에게 큰 무기를 하나 주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를 사용한다면 아프지 않다는 수술의 근거를 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 아프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당신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 당신을 배려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비춰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의사로서 임상적인 결과를 많이 중요시 여기지만 치료가 잘 됐어라는 후기보다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라는 후기가 더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후기는 안 아팠어요. 정말로 순식간에 끝났어요. 이런 후기가 병원에 달릴 때 입소문이 나고 소개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면은 임상 결과가 안정적인 환자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잘하는 병원으로 소문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병원의 브랜드 가치가 확립되게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의 그런 생각을 살펴보게 되면 환자들은 결과가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 아프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자들이 느끼는 것은 그게 바로 가장 잘하는 진료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확립하게 되면 소개 환자가 증가되게 되고 숙련된 가이드 수술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환자는 추가 수술 시에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원장님 믿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실랑이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설명하기 전 가이드 스캔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 비용 설명을 들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탈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가이드로 저희 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수술을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소개를 하고 다니고 소문을 내고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너스로 높은 장기 안정성과 및 임상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재밌는 점이 원래는 이게 주가 되고 병원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가이드를 쓰다 보게 되면은 환자분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게 주가 되고 이 높은 장기 임상 안정성이 보너스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편한치과 저희 치과 데이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이드로 10년 동안 수술을 해왔더니 현재까지 픽스처가 찢어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크루 풀린 케이스는 몇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이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식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를 이유에 의해서 제거하고 다시 식립한 케이스가 딱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교합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이제는 잘 문제없이 제 스스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의사로서의 임상적 자신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자가 마취 단계에서부터 마취가 풀린 후에도 안 아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만족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개당 평균 3분 내외가 되었습니다. 예전 시스템의 가이드 수술에서는 평균적으로 2분 3초에 3분 컷으로 제가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브라이트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2분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5분 내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수술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사전 분석으로 인해 수술 당일 별도의 준비 없이 데일리 프랙티스처럼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충치 치료를 하다가 마취한 후에 들어와서 마취가 채되기 전에 수술을 끝내고 나가고 다시 진료를 보고 신경 치료하다가 들어와서 다시 수술을 하고 나가게 되고 이런 데일리 프랙티스가 가이드를 하면서 얻은 그런 보너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결코 쉬운 진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 서저리는 러닝 커브가 있는 진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 100케이스 이상 가이드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그 많은 러닝 커브들을 극복하고 이제 좋은 가이드 서저리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케이스는 오히려 가이드보다는 술자의 경험과 실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많은 원장님들이 어려운 케이스에서 가이드를 찾으시는데요. 쉬운 케이스부터 가이드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활용하는데 마스터를 해나가신다면 좋은 임상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케이스로 더욱더 가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수술 시간은 더욱더 단축되고 환자분들의 편의성과 만족감은 더욱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심리하게 되면 가장 좋은 장점은 젊은 숙련되지 않은 의사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동일한 고난도의 경험을 가진 그런 많은 연자분들급에 관한 그런 좋은 임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좋은 패스, 좋은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브라이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3.8mm 싱글 플랫폼을 가진 임플란트입니다. 본 레벨과 티슈 레벨이 있지만 티슈 레벨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으로 매우 얇고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티움에서 내세우는 미니멀리즘에 최적화된 임플란트입니다. 우수한 표면 처리 효과도 덤으로 가지고 있어 매우 훌륭한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직경 2.0부터 시작해서 0.5씩 증가되어 5.0까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7mm부터 2mm씩 증가되어 7, 9, 11, 13, 15mm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들이 8.5 또는 8, 10mm, 12mm, 14mm 임플란트의 직경을 길이를 가진 것과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서 머신드 서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C 부분이 바로 커프 지역입니다. 이 커프가 1.5mm 또는 2.5mm 두 개의 라인업이 출시되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알맞게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메인 임플란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케이스에 사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골폭이 좁거나 심리 사이트 간격이 좁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덴티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압축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임플란트 사이즈를 크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덴티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5mm의 직경 3.5mm 임플란트를 사용할지라도 싱글 대구치에 식립하기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직경 4.0을 눈할 때 이 압축 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4.0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으며 실험적이고 공격적인 진료가 필요할 때는 대구치에다가 3.5mm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치부는 저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mm를 식립을 하고 있고요. 견치 같은 경우에는 3.0mm, 소구치는 3.0에서 3.5mm를 식립을 하고 있고 대구치 싱글은 4.0을 메인으로 쓰고 있으며 멀티 식립은 3.5로 사용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6번, 47번, 16, 17 같은 경우에는 3.5로도 많이 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트 가이드 키트는 심플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슈 펀치, 플랫 드릴, 픽처 드라이버, 가이드 드릴, 익스펜션 드릴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심플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드릴 길이는 7mm, 9mm, 11mm, 13mm의 드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리브 직경은 직경 4.9mm로서 국내 최소 직경의 슬리브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가이드의 발전 과정과 덴티움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우리 국내에 디지털 가이드가 출시한 이후로 줄곧 가이드 위주로 진료를 해왔는데요. 저는 이 시스템들을 4가지 세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대는 싱글 시스템, 2세대 더블 가이드 시스템, 3세대 싱글 가이드 시스템, 4세대 현재의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싱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스템이고 정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드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구치 식립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드릴가 긴 만큼 오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드릴 튜브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릴의 길이가 긴 만큼 장치의 두께도 두꺼워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오프셋 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오프셋 계산이 난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히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속 드릴링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이드 사용이 좀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세대 시스템에서는 1세대의 단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드릴의 길이가 짧고 오프셋 계산이 간단하고 대구치 식립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2세대 더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4.5 시스템과 5.0 식립을 위한 시스템이 두 개로 별도로 가져가게 됩니다. 타사와 덴티움의 슈퍼라인 키트가 바로 이 시스템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장점은 4.5 시스템의 경우 굉장히 정교하게 식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오차가 굉장히 적으며 타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드릴이 슬리브에 끼는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키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시스템을 더블로 가져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 픽처가 4.5 키트의 슬리브 직경보다 두껍기 때문에 4.5 임플란트를 심으려다가 5.0으로 변경해 신고 싶을 때 난감하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약간은 불편함은 있지만 이 임플란트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3세대 싱글 시스템입니다. 타사의 저작권으로 인해 AI 생성을 이미지를 사용하였고요. 1세대와 같은 단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5.0 픽처까지 한 번에 고려를 해서 한 번으로 하나의 키트로 레귤러부터 와이드까지 다 심을 수가 있게 되고요. 2세대의 장점을 계승을 합니다. 드릴의 길이가 짧고 오프셋 계산이 간단하며 대구치 식립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5.0까지 한 번에 고려했기 때문에 슬리브 직경이 크고 2세대에 비해서 큰 공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드릴이 슬리브에 끼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싱글 시스템이 매우 훌륭하나 2세대에 비해서 특별히 뛰어나다라고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장님들의 그런 편의성에 따라 나는 쉬운 수술을 원해 라고 하면 3세대 시스템을 선호하시기도 하고 나는 정교한 시스템을 원해 그러면 2세대의 시스템을 사용해 왔던 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이 출시하게 되면서 저는 이것을 4세대 싱글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 가이드는 1, 2, 3세대의 장점을 모두 개선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세대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와 2세대의 장점이 사용이 쉽다, 즉 드릴의 길이가 짧다, 오프셋 계산이 간단하고 대구치 식립이 수월하다라는 장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3세대의 장점인 하나의 키트로 레귤러와 5.0 식립까지 5.0 픽처까지 다 식립 가능하다는 장점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브라이트 가이드는 매우 훌륭한 가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특별할까요? 가이드 서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메탈 슬리브의 직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탈 슬리브의 직경이 가이드 수술의 정밀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덴티움의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은 직경 4.9의 슬리브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전 세대와의 직경 비교를 통해서도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2세대의 타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4.5 키트 같은 경우에 직경 5.1mm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5.0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경 5.8의 슬리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회사가 동일한 시스템 직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3세대 임플란트 3세대 가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5.0까지 한 번에 다 식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직경, 주로 직경 5.5 이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브라이트 임플란트 시스템에서는 직경 4.9로 5.0까지 식립할 수 있으면서 직경 4.9로 가장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이드 드릴과 익스펜션 드릴에 린더만 드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서저리는 기본적으로 가이드 장치로 인해서 블라인드 테크닉을 상태에서 구사하게 되는데요. 가이드의 두께로 인한 시야 방해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상대적으로 레귤러 키트에 비해서 긴 길이의 드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이드 드릴에서 한 번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오차가 계속되어 누적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장 드릴 사용 시에 그 드릴이 그 슬립에 끼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덴티움의 브라이트 시스템은 린더만 드릴 시스템을 탑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모두 오차를 상쇄하게 됩니다. 오차를 상쇄하고 패스를 수정하고 하게 되는데요. 이는 가이드 드릴 시스템계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린더만 시스템이 바로 가이드 서저리의 최대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은 특징적으로 기존 세대의 슈퍼라인 가이드 시스템과 호환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슬리브의 직경이 둘 다 4.5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브라이트 가이드로 수술을 진행하다가 나는 슈퍼라인으로 변경해서 수술을 하고 싶어 하게 되면 브라이트 가이드에다가 슈퍼라인 가이드 드릴을 이용해서 수술을 이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슈퍼라인 키트 드릴 같은 경우에는 8, 10, 12, 14 짝수로 진행을 하게 되고 브라이트 가이드 드릴 같은 경우에는 7, 9, 11, 15, 13 이렇게 홀수로 진행하는 것만 고려하셔가지고 길이를 작게 측정해서 수술을 진행하신다면
이 두 가이드 시스템을 호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브라이트 가이드로 플래닝하고 슈퍼라인을 심어도 된다. 이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트 가이드는 시스템은 드릴에 스타퍼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퍼의 존재로 인해 저는 이 브라이트 가이드 킷을 메인 킷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이드 수술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2대구치 식립을 할 때나 또는 반대편 대구치의 정출로 인해서 그 공간이 나오지 않아 드릴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레귤러 키터를 오픈화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가이드 그를 탈거한 후에 그냥 브라이트 키트 드릴로 이제 OP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브라이트 드릴 시스템을 그냥 그 기본 키트 없이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은 두 개의 가이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연 가이드와 침번 가이드가 있습니다. 하연 가이드는 상악동에서 약 1mm 떨어진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바로 이 하연 가이드이고요. 하연 가이드 사용해서 원장들이 마음껏 드릴링 하신 다음에 원장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상악동 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상악동 거상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브라이트 임플란트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기존 세대의 임플란트와 다르게 매우 끝이 뾰족하고 테이퍼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얇은 시스템 임플란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매우 높은 셀프 태핑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악 전치부 등에서 굉장히 무한 토크가 걸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한 토크에 대한 걱정 없이 쭉쭉 돌리더라도 100N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즉 30, 40N 상태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골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깊이 조절에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수술이 얼마나 쉬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높은 강도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언더 드릴링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로 인해 최소한의 드릴링이 가능하게 되고 빠른 수술, 무통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와 브라이트 가이드는 최상의 가이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 특성으로 얇으면서 강한데 가이드의 특성으로 정밀하고 드릴의 특성으로 정교합니다. 얇으면서 강한데 정밀하고 정교하고 또한 얇기 때문에 언더 드릴링이 최적화되어 있어 빠르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들어갔지만 또한 잘 들어가고 심지어는 잘 버팁니다.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으로 OP를 진행하시게 되면 일관된 최상의 패스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무통에 가까운 수술이 가능하고 빠른 수술이 가능해집니다. 숙련되게 되시면 개당 3분 미만으로 수술을 하실 수 있게 되며 능숙하게 2분 컷으로 하실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브라이트 가이드 서저리는 덴티움에서 내세우는 미니멀리즘에 최적화된 구현의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도 덴티움의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신다면 환자에게 굉장히 만족감 있고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 리뷰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44번의 심리 사이트가 상대적으로 좀 좁은 편인데요. 첫 번째 플래닝을 해온 것을 보게 되면 3.5mm 임플란트로 해서 매우 깊게 식립이 플래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3.0mm로 수정을 다시 하였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좋은 패스를 가지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힐링 스캔을 달고 커스텀 어벗, 보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뷰를 보더라도 매우 안정적으로 임플란트가 정중앙에 딱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제목을 레귤러의 애매함을 해결한 아름다운 라인이라고 설명을 적었는데요. 이런 실환이 왔습니다. 전치부가 흔들리고 30번대의 타원 임플란트가 이제 오래되어서 보철물이 탈락해서 오셨는데요. 플래닝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래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래닝한 그 라인을 보게 되면 기존 임플란트에서 좀 어려웠던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설측 본의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이 지어져 있는데 브라이트 임플란트의 이 라인이 매우 이 본 라인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이 가능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립을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36번은 덴티움 슈퍼라인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36번이네요.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즉시 보철을 진행해서 PMMA까지 진행을 하고 보철 3개월 후 보철을 한 후 최종 보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발치 즉시 식립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치아 상태, 구강 상태가 열악한 환자분이셨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10번대의 치아가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모든 치아를 구치부를 다 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며 이 발거 시에는 굉장히 많은 디펙트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5mm를 식립하지 않고 대구치 사이트에서 발적하면서 4.5mm를 식립을 하고 전치부는 3.0, 그 다음에 15부는 3.5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악 구치부는 4.0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패스로, 좋은 패스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보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렇게 홀이 뚫려져 있고요.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제 브라이트 임플란트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구강 내 포토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기존의 수술 방법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임플란트를 씹고 광범위 지비하를 하고 덴처를 쓰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즉시 보철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그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플래닝 해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플래닝 해온 것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4.0이 다 들어가 있고 박칼본은 34번은 1.7mm, 44번은 0.66mm, 45번은 0.66m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모든 임플란트를 직경 3.5 라인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게 모든 사이즈가 다 동일되고 길이가 동일할 때 굉장히 편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5로 통일을 하였고요. 하면서 아까 0.66mm밖에 없던 그런 본을 1.1mm를 확보를 하였고요. 0.6mm 34번도 1.12mm를 박칼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프 때마침 작년 8월쯤에 그 커프 2.5mm의 임플란트가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커프 2.5를 심으면서 더욱더 깊게 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매우 안정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별이 없이 진행을 했고요. 이때 수술 시간이 아마 요 다 합쳐서 한 20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술법이었다면 여기 1시간, 여기 1시간이었겠지만 지금은 브라이트 가이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보철까지 진행을 하고 덴처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원장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5mm 정도 깊게 들어간 머신드 서페이스가 긴 그런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장기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된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매우 쉽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5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분은 제가 non contained GBR을 쉽게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환자분의 본 상태를 보게 되면은 매우 장기적으로 손상이 심한 상태에서 골폭이 매우 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싣게 되면은 컨테인드가 본 하우징에 임플란트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GBR을 진행했어야 되는데요. 14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3.3mm의 폭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기존의 구치부니까 4.5에서 4.0이 들어갔다 생각을 하면 박칼본과 그 임플란트가 본 하우징에 감싸져 있지 않고 박칼본과 팔라 탈측이 다 터지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GBR을 진행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하우징에 맞게 딱 임플란트를 진행해서 넣었고요. 추가로 메쉬로 본 하우징에 임플란트가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추가로 메쉬를 이용한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았던 골폭이 이렇게 두껍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라테랄을 16번 같은 경우에는 라테랄 시행해서 골리식을 해주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철을 마무리를 하였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잘 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폭이 얇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수술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브라이트의 임플란트의 특성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non contained defect에서 GBR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 예후가 불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술자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브라이트 임플란트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본 하우징에 넣는 컨테인트 디펙트를 만들고 그 이후에 브라이트 임플란트와 GBR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성 있는 수술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현재의 CT 뷰입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자,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얇고 강한 임플란트입니다. 드릴링 시퀀스가 축소가 되고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특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메인 임플란트 직경은 전치부는 2.5 부근, 소구치는 3.0에 3.5, 대구치는 3.5에 4.0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발즉 시에는 디펙트가 크고 골 이식될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4.5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의 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트 수술 키트는 모든 드릴에 린드만 드릴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교하고 스타퍼의 존재로 인해 기본 수술 키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브 직경 4.9로 슈퍼라인의 가이드 키트와 호환이 가능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슬리브 직경 4.9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출시된 가이드 중에 가장 정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상악동 가이드를 무료 제공함으로써 상악동 수술의 편리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가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저수가에 따라 맞춰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진료로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와 브라이트 가이드 시스템을 잘 활용하신다면 어려운 수술을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쉬운 수술은 무통으로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 가이드 시스템은 프리미엄 임플란트 시스템으로서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